볼게. 자, 프레이밍은 자, 누구의 청중의 느낌, 감정, 의견에 뭐를 주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서 소대구문이죠. 자, 간단한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우드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각각 어떤 방식, 특정한 방식으로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래. 됐지? 결국 감정이나 의견에 영향을 미치도록 됐죠? 네. 누구에게? 청중들에게. 자, 그러한 조작이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조작도 결국엔 무슨 플로우? 네거티브 플로우겠죠. 그치? 네. 자,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결국엔 그게 성공을 해. 누구의 청중의 결정이나 판단을 바꾸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른다. 수동태 주의하시고 간단한 문법이죠. 그쵸? 네. 자, 다음. 자, 원어브 무슨 명사, 복수명사, 무슨 동사, 단수동사. where 간접의문이니까 주어동사 못 바꾸고요. 네. 자, 이것은 특히 유용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즉 사업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치? 정책도 많이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일단 1년에 50만 원인 체육관 회원권이 일단 듣기에는 비싸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비싸니까 안 사려고 결정을 내리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수일치 S 주의하시고 because 옆에 주어 동사니까 of 못 오고 그 다음 부정의 플로우니까 so 못 쓰고요. 네, 아까 부정어 to 옆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올 만한 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5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싼데? 라고 안 써.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씌우겠죠. 어떤 프레임? 자, 만일 동일한 회원권이 어떻게 광고된다면 하루에 1370원이라고 광고가 된다면 가격은 똑같은데 그치? 네, 왠지 싼 거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 그렇다면 소비자의 뭐가 바뀐 거야? 그렇지. feel, 이모션이 체인지 된 거죠. 그치? 어디에서 어디로? 비싸다에서 싸다로. 그치? 대표적인 프레이밍 효과가 뭐죠? 핸드폰이지. 그치? 왜? 핸드폰을 생각을 해봐. 이게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이 뜰 수밖에 없었던 게 핸드폰도 하나의 가전제품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통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뭐가 있죠? TV, 세탁기, 냉장고. 그치? 근데 그런 걸 1년마다 바꾸진 않아. 이해되세요? 1년마다 바꾸진 않아. 그 다음에 근데 핸드폰은 가격대는 막 150만 원인데 그걸 보통 뭐로 사기 때문에 할부나 뭐 약정으로 사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할부 값을 다 갚으면 가격은 150, 200이야.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차이점이 있지? 1년마다 바꾸진 않는데 우린 사실 핸드폰을 막 실증 난다고 바꾸고 최소한 2년마다는 한 번씩 바꾸잖아. 그치? 약정기간 끝나면 핸드폰을 막 3년, 4년 쓰면 되게 오래 쓴 거잖아. 하나의 핸드폰을. 너 몇 년 썼어? 3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TV나 이런 거를 2년, 3년마다 바꾸진 않잖아. 세탁기나 이런 걸.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죠? 삼성이나 애플이 업계 글로벌 업계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똑같은 가전제품인데 바꾸는 횟수가 굉장히 빈번하지. 또 집에 TV 몇 개, 가족 몇 명이야? 4명? 그럼 엄마, 아빠, 세연이랑 동생? 오빠? 그럼 4명이지. TV 4개 있어? 세탁기 4개 있어? 지금 느낌 오세요? 하지만 핸드폰은 1인 1가구의 개념이지. 개인 소유야. 그러니까 TV 100만원짜리 한 가정에 하나 팔아먹어. 그러면 5년에 바꾼다고 치면 5년 동안 하나 팔아먹는 거야. 맞지? 그러면 5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야? 100만원이지. 근데 핸드폰은 한 가족에 예를 들어 4명이면 4명한테 다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2년 주기로 바뀌어. 그럼 똑같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수익은 그렇지. 거의 한 800 이상이지.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쪼개다 보니까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루에 한 4시간 하면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일주일로 쪼개봐. 결국 하루에 그렇지 30분밖에 공부 안 한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프레이밍 효과는 당연히 어디에서 흔해? 미디어에서도 흔한 일이야. 그치? 당연히 대중들의 의견에 무슨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허접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자, 누가 EU 이민자들이 어디에서 영국 정부에 얼마당, 세컨, 초당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이만큼이 나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동격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는 안 되고요. 그쵸? 병렬이니까 and 동사 병렬 괜히 s 붙이면 안 되죠? 됐죠? 그러니까 지출은 408인데 수익은 463이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더 많아? 수익이 더 많지? 자, 다음 페이지. 한 신문에서 자, EU 이민자들은 영국 정부가 얼마나 408 파운드의 비용이 들게 한다라는 제목을 싹 헤드라인으로 쓴다. 즉, 뭐만 헤드라인으로 쓴 거야? 코스트 비용만 헤드라인으로 쓴 거죠. 그치? 그런데 다음에 추가를 해. 어떤 거? 나머지를 기사의 뒤에 추가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많은 독자들이 누구에게 대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거래요. 됐지? 그럼 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냐면 자, 또 다른 신문은 이제 이렇게 쓰겠죠? 자, 수익면에서 초당 이렇게 그치? 이만큼을 번다. 됐니? 라고 하고 하지만 사용은 얼마 한다? 요만큼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일 거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프레임에서 중요한 게 뭐야? 스타트가 중요한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네. 됐지? 자, 독자들이 한 명은 아닐 테니까 아니 2명은 아닐 테니까 between은 안 되고요. another 단수명사니까 s 못 붙고 되셨죠? 다음 페이지. 네. 그러면 자, 봐봐. 지출면을 부각. 그치? 그 다음에 수익면을 추가. 수익면을 부각. 지출면을 추가. 그치? 그러면 지출을 먼저 받기 때문에 뭐야? 아니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처음에 뭐가 보이면 수익이 보이면 우리가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이만큼 더 버네?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 여론도 뭐가 중요하다? 어떤 거부터 먼저 노출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확실하게 알겠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를 한다?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이거랑 무슨 관계죠? 이것도 생각해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사? 안 사.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국엔 이것도 뭐가 중요해?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됐지? 그럼 만약에 동시에 했을 때 얘는 사실 동시에 한 거잖아. 왜? 수익면을 추가한 거니까. 그치? 순서만 바뀔 뿐이지. 그럼 여기도 만약에 동시에 처음에 50만 원인데 근데 이거를 하루로 나누면 1370원이에요 라는 거와 자 하루로 나누면 1370원인데 1년치로 합하면 50만 원이에요. 누구가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 소비자 입장에서 두 번째지. 왜? 처음에 봤을 때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프레이밍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약간 상식인데 어떤 효과하고도 비슷하지? 결국 사람을 낚는 거잖아. 똑같은 건데. 그치? 뭐죠? 닻을 내리다 앵커링 효과하고도 비슷하죠. 앵커링 효과 들어봤어요? 대표적인 명품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뭐냐면 항상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샤넬이건 루이비통이건 센터에 가장 프라이빗 모델, 가장 비싼 모델이 있어. 그거 왜 그러게? 처음에 딱 봤어. 딱 봤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얼마야? 막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비싸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가방을 보니까 500만 원이야. 그러면 사실 500만 원이라는 가격도 싼 가격은 아닌데 처음에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매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결국에 다 낚는 거야. 그치? 됐죠? 네.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요건 또 참고로 말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방식이 뭐지? 이건 진짜 속이는 거야. 이건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 이마트나 막 이런 데서. 그래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안 그러는데 뭐라고 하지? 택갈이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원래 예를 들어 원래 이 옷이 원래 10만 원이야. 원래 10만 원인데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냐면 이건 50만 원인데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오늘만 특별히 할인을 해서 10만 원에 팝니다 라고 얘기하면 원래 10만 원이었지만 사람들은 저건 50만 원인데 10만 원에 파니까 40만 원이나 할인한다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개꿀 이거 사야 돼. 그치?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마트나 이런 데서. 그치? 그러고 보면 싼 건 다 이유가 있어. 그치? 뭐 흑보다 장사하지 않잖아. 그치? 대표적인 게 막 또 그런 것도 있잖아. 막 오늘만 뭐 폐업합니다. 눈물의 고별전. 그치? 당장 없어질 것처럼 오늘만 하더니 다음 달에 가보면 여전히 눈물의 고별전. 자, 그래서 다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자, 그래서 당신이 프레이밍 효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치?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당신은 정보를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리프레임, 재구성을 하세요. 됐지? 예를 들어 자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 하루로 따지면 1370원이야 라고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370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1년 또는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스스로 calculate,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밴드웨건이건 프레이밍이건 앞쪽에 인지평형이건 결국에 그걸 해결하는 건 누구야? 자신이야. 그치? 자신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라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심을 해보고 이 정보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치?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선택권들과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another 단수명사. 자, 이대에는 관계대명사니까 what은 안 되겠지만 위치까지는 되겠죠. information s 못 붙고요. 됐죠? 자, 즉 어떤 질문들은 오로지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게끔 프레임이 짜져 있대. 그치? 단순히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됐죠? 네. 흑백 논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신이 딱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죠. 이런 흑백 논리 질문에 직면했을 때 뭐가 중요해? 기억을 해. 어떤 의미, 사실 문맥하고는 다르게 경쟁의 영향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구나. 즉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즉 이런 것들은 많은 인지 편향 중에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별표 only a few 뭐로 못 바꿨어? 옆에 불가산이 아니고 복수명사니까 only a little로 못 바꿔 쓰고 반대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quiet few로 쓰면 몇 안 되는 뜻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됐지? 네. 자, 불행히도 우리 대다수는 뭐의 영향을 받아? 이런 인지평행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을 해야죠. 자, 즉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아이디어인지 깨닫게 못하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못하게 막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 됐지? 애상초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안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쵸? 됐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어떤 거 우리가 언제나 옳거나 우리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이다. 뭐와 싸우는 인지평양에 걸리지 않게 되는 내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의견들이 편견이 있을 수도 있구나. 즉 우리 의견들이 incorrect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되셨죠? 네. 자, 오직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믿었던 데카르트가 믿었던 즉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다라는 힘을 진정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됐죠? 네, 요렇게 글이 끝납니다. 됐지? 네, 아직도 남았어요. 하나, 둘. 유난히 길다 이거. 그치? 우리 인지평양에 우리도 빠진 것 같아.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중간에 부연 설명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문장을 이렇게 딱 묶으면 별로 안 길어 보이는데 그쵸? 이게 막 중간에 부연 설명이 많으니까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됐지?
자, 볼게요. 좀 빨리 할게. 자, 디민더 토픽은 읽어보, 어차피 그냥 써머리 하는 내용이어서. 당신이 교통체증에 걸려 있어. 그리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좌회전을 한다면, while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will은 못 쓰고요. 당신은 뭐를 17 곱하기 24를 하려고 애쓰고 있대요. 그치? 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빠르게 수학 문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차 사고가 날 거래. 하지만 좌회전을 했을 때 2 더하기 2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사구문이죠. 능동이니까 PP 안 되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쉽게 해낼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두 가지 과제 사이에 대부분의 과제 중에 하나는 쉽고 2 더하기 2 하나는 어렵다 곱셈이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원어브 부수명사 복수명사 하지만 단수동사 the other s 못 붙고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나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건 쉬우니까 이건 어려운 거니까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노벨상 수상자가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얘가 말했듯이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한다? 딱 두 가지의 다른 사고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대. 어떤 거? 시스템 1, 시스템 2. 그치? 우리는 딱 요거 가지고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2 더하기 2는 자동적으로 시스템 1이야. 상대적으로 뭐라고 느껴지는? 쉽다라고 느껴지는. 그치? 그래서 자동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쉽다라고 판단하는 걸 이렇게 사용을 한대. 시스템 1을 사용하는 거죠. 스위치 안에 S 하나 주의하시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하나 주의하시고 됐지? 네. 자, 그런데 17 곱하기 24의 결과는 느리다, 즉 느리다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2를 생각한대. 시스템 2의 포인트는 뭐야? 연습이 필요하지. 그러면 아까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이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데 그렇죠? 네. 즉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다. 그것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또한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준다. 언제? 익숙한 상황이었을 때 라는 전제 조건 하에. 됐죠? 다음 반면에 시스템 2는 더 느립니다. 더욱더 많은 생각을 요하게 되죠. 즉 당신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모든 선택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전문가죠. 전치사 옆에 that 못 쓰고요. what은 불완전한 문장 이끌어야 되니까 we are done 쓰면 수동태 되니까 what 들어갈 자리 없어서 안 되죠. 됐니? 네. 즉, 우리는 우리의 뭐를 믿고 있고, 그렇지. 자, 느낌을 믿고 우리의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1이 쉽고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뭐를 사용한다? 시스템 1을 사용을 한다. 반면에 시스템 2는 그치?
자,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중요해. 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시스템 1이 상황을 뭐 하게끔 한다? 컨트롤, 통제하게끔 한다. 더 하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나옵니다. 즉,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시스템 1이 만약에 잘 안 돌아간다면 이제 누구 등장? 시스템 2 등장. 됐죠? 그러면 시스템 2의 또 다른 임무는 아까 시스템 1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뭐 했을 때? overconfident 했을 때.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한다? 실패할 경우. 그치? 뭐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스템 2가 등장을 합니다. 즉 이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 2가 역할을 할 수 있대요. 되셨죠? 그러면 디비더 트래픽이니까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너무 과한 자신감을 부린다는 건 뭘 의미하지? 인지평형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우리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 못했을 때 실패해. 그쵸? 그 실패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시스템 2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2는 미리 예측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리 예측하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가격이 낚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가 싼가 먼저 미리 하루치 딱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한 달치 또는 1년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 결국 생각하라고. 그리고 밴드웨건처럼 누구나 다 저거 할 때 저게 과연 맞는지?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됐죠? 즉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끔 2번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 합리적이 된다죠. 누구의 말처럼? 데카르트 말처럼. 됐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시스템2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다 우수한 답을 명확하게 산출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또 항상 계속적인 시스템2의 통제만 받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 왜? 반드시 이게 또 좋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비실용적이기는 하죠. 그치? 지금 당장 사자가 오는데 그럼 시스템 1이 필요해? 시스템 2가 필요해? 1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사자가 오는데 빨리 도망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사자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나? 그렇다면 아침에 밥을 먹었다면 지금 좀 배고프지 않으니까 나를 잡아먹지 않지도 않을까?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잡아먹히겠지. 그쵸?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뭐다? 똑똑해져라, 스마트해져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멘트입니다. 뭐 해라? 노력해라. 3과랑 비슷한 플로우죠. 3과의 천재가 보다 뭐가 더 중요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 낚이려면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치? 멍 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인지평형에 안 빠진다는 얘기죠.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오늘 이거 다 나가는 게 목표인데 이거 다 나갈 수 있을까? 이건 뭔가 더 긴 느낌이다.